라메시스 2세의 등극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투탕크아멘 왕이 죽은 후 왕권 위에 군림하던 암몬 신관들이 이크나톤, 즉 아멘헤테프 4세 왕이 기원전 1353년 즉위한 후 기원전 1336년까지 종교 분쟁 등의 어수선한 분쟁 중 아멘헤테프 4세의 장군 하르엠헤르 4세가 용좌에 올랐다. 하르엠헤르 4세는 종교 분쟁, 신도시 건설, 외세 침략 속에서도 대국 히타이테와 전쟁을 단념하고 누비아의 반란 등 변방을 정리하고 부패 신관 등을 엄벌로 다루어 국민 복리와 신전 건설 등에 힘썼다. 그는 장군 출신임에도 무력 행세를 회피하여 민주적 치세를 하였다. 그리고 임종시에는 타니스 지방 출신 장군인 라메시스 1세를 왕위 계승자로 지목하고 별세했다. 그러나 라메시스 1세는 카르나크 암몬 대신전 다주실 증축을 착공시키고 즉위 1년 반 만에 노환으로 죽으니 그 왕자인 세티 1세가 등극했다. 그리고 그 왕자가 곧 라메시스 2세이다. 라메세스 2세 아버지 세티 1세는 팔레스타인과 남부 시리아에서 반란을 일으킨 제후들을 진압했고 그동안 이집트에서 일어난 정치적 혼란으로 히타이트에게 넘어간 북쪽 지방들을 되찾기 위해 아나톨리아의 히타이트족과 싸움을 벌였다. 히타이트족과의 전투에서 세티 1세는 처음에는 약간의 승리를 거두었으나 이 승리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다. 그의 집권 말기에 히타이트족은 오론테스강 유역에서 강의 보호를 받는 튼튼한 요새 카데시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이곳을 그들의 남쪽 국경의 중심지로 삼았다. 재위동안 세티 1세는 후에 라메시스 2세가 된 왕세자 람세스에게 섭정할 수 있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했으며 왕이 것에 비할 수 있는 궁전과 궁녀들을 마련해 주었고 전투 때마다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단독 통치자가 되었을 때 람세스는 이미 왕으로서의 통치 경험과 전쟁 경험을 갖추고 있었다. 세티가 왕위 계승을 확실히 하기 위해 람세스 2세를 유례 없이 어린 나이에 후계자로 지명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불과 10세 때 그는 군대 지휘관이 되었는데 상당한 군사 훈련을 받았다고 해도 그 나이에 지휘관 직위는 분명 명예직이었을 것이다. 람세스 가문의 고향이 나일강 삼각주에 있었고 아시아 원정을 위한 편리한 기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람세스는 피람세스라 부르는 대규모 주거 도시를 지었다. 라메시스 2세는 조화와 균형의 수호자, 올바른 권리에 강하고 라의 선출자를 의미하는 뜻으로 불리고 그리고 오지만디아스 람세스 대왕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제19왕조 기원전 1292부터 기원전 1186년까지의 세 번째 파라오로 카데시 전투에서 히타이트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이 사건을 이용하여 위대한 전사로서의 명성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전투는 양측의 결정적인 승리보다는 무승부에 가까웠지만 기원전 1258년에 세계 최초의 평화 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는 정기적으로 성경 출애굽기의 파라오와 연관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역사적, 고고학적 증거는 전혀 없다. 람세스는 96세까지 살았고 200명 이상의 아내와 첩, 96명의 아들과 60명의 딸을 두었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오래 살았다. 그의 통치 기간이 너무 길어서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신하들은 모두 람세스를 파라오로 알고 태어났으며 왕의 죽음으로 세상이 끝날 것이라는 공포가 널리 퍼졌다. 그는 이집트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그의 이름과 업적을 새겼고 이집트에는 람세스 대왕을 언급하지 않는 고대 유적지가 사실상 없다. 라메시스 2세는 세티 1세와 투야 여왕의 아들로 14세의 아버지와 함께 리비아와 팔레스타인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했다. 그리고 22세의 세티 1세와 공동 통치자로 임명되었다. 또한 아버지와 함께 라메세스 2세는 대규모 복원 프로젝트에 착수하고 아바리스에 새로운 궁전을 건설했다. 이집트인들은 이 지역을 지배할 세력을 키워온 히타이트 왕국과 오랫동안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초기 생활 및 활동. 세티 1세는 가장 탐나는 중심지인 시리아의 카데시를 탈환했지만 히타이트 왕 무아탈리 2세가
기원전 1295년부터 1272년 동안 그곳을 통치하고 있었다. 기원전 1290년 세티 1세가 사망한 후 람세스는 왕위에 올랐고 즉시 이집트 국경을 복원하고 무역로를 확보하면 히타이트로부터 자신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되찾기 위한 군사 작전을 시작했다. 통치 2년째의 람세스는 나일강 삼각주 연안에서 바다를 장악하던 민족을 격파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히타이트의 동맹자인 셰르단으로 알려진 민족이었다. 라메시스 2세는 세르단 전함을 유인하기 위해 나일강 어귀에 작은 해군 부대를 배치하여 함정을 마련했다. 일단 그들이 빈약한 함대와 교전하자 그는 양쪽에서 전면 공격을 시작하여 배를 침몰했다. 전투에서 살아남은 셰르단 중 다수는 그의 군대에 강제로 투입되었고 일부는 심지어 그의 정예 경호원으로 복무하기도 했다. 바다 민족의 기원과 인종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많은 이론이 제시되어 라메시스 2세는 자신의 설명에서 그들을 히타이트 동맹자로 묘사하고 있으며 이는 당시 이집트인과 히타이트 사이의 관계를 간조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기원전 1275년 이전 어느 시점에서 그는 오래된 도시 아바리스 근처의 동부 삼각주 지역에 자신의 위대한 도시 라메시스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라메시스는 그의 수도 그리고 라메시스 시대 내내 중요한 도시 중심지로 남아있고 즐거움의 궁전 그리고 그가 인근 지역으로 캠페인을 시작할 군사단지가 되었다. 그것은 무기고 군사 마국간 훈련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대 도시 테베의 웅장함과 맞먹을 정도로 아름답게 건설되었다. 일부 학자들이 제안하는 것처럼 라메시스는 실제로 세티 1세에 의해 설립되고 건설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라메시스 2세가 기원전 1275년에 군사활동을 시작했을 때 라메시스는 이미 기능하는 군사 중심지였기 때문이다. 람세스는 히타이트 왕 수필롤리우마 1세의 통치 이후 히타이트의 속국이었던 가나안으로 군대를 진군시켰다. 이 군사작전은 성공적이었으며 람세스는 약탈품과 포로 가나안 왕족마저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역사가 수잔 와이즈 바우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는 히타이트족과의 싸움을 시작하기에는 오래 기다리지 않았다. 왕위에 오른 지 불과 3년 남짓한 1275년에 그는 카데시를 되찾기 위한 캠페인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도시는 전쟁터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제국들 사이에서 앞뒤로 차는 상징적인 축구공이었다. 카데시는 이집트인들이 쉽게 통치하기에는 너무 북쪽에 있었고 히타이트 사람들이 쉽게 통치하기에는 너무 남쪽에 있었다. 어느 제국이든 간에 우월한 힘을 자랑할 수 있었다. 25세의 새로운 파라오는 이미 적어도 10년은 성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는 15살쯤에 처음으로 결혼했고 이미 적어도 7명의 자녀를 두었다. 그는 이미 그의 아버지가 서부셈족 땅으로 진출한 캠페인 중 적어도 2번에 참가했다. 기원전 1275년 말 람세스는 카데시로 진군할 군대를 준비하고 적의본부 위치에 대해 시리아에 있는 그의 정탐꾼들로부터 상서로운 징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기원전 1274년에 모든 것이 그의 호의로 보였을 때 그는 페람세스에서 약 2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전투에 나섰고 군대는 신들의 이름을 딴 4개 부대 즉 아문, 라, 프탁, 세트로 나뉘었다. 라메세스는 아몬 부서를 이끌었고 다른 사람들도 그 뒤를 따랐다. 전투는 라메시스의 기록, 펜타우루시 및 블레틴에 설명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그는 어떻게 아문 사단이 히타이트에 의해 완전히 압도되고 전선이 무너졌는지 설명했다. 히타이트 기병대는 이집트 보병을 쳐부수고 있었고 생존자들은 진영의 안전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자신의 상황을 인식한 람세스는 자신의 수호신인 아문에게 제를 지내고 반격했다. 람메세스는 그의 소규모 부대에 평온함과 목적을 가져다 주었으며 남부 군대에 접근하기 위해 적을 뚫고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의 가족, 병력과 소수의 장교, 추종자, 그리고 패배한 부대의 패잔병들이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그는 전차에 올라 자신에 대항하는 적군의 규모를 발견했다. 그런 다음 그는 포위하고 있는 적의 동쪽 날개를 맹렬하게 돌격하여 무아탈리가 쳐놓은 그물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했다. 라메세스는 푸타 사단이 도착했을 때 막 전투의 흐름을 바꾸었고 그는 신속하게 공격에 그를 따르라고 명령했다. 그는 히타이트인들을 오론테스 강으로 몰아넣어 그들 중 많은 사람을 죽였고 다른 사람들은 탈출을 시도하다가 익사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성급한 돌격으로 인해 자신이 처하게 될 위치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이제 히타이트 군대와 강 사이에 갇히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무아타리이세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의 예비군을 전투에 보내지 않고 본진을 보내 공격했다면 라메시스와 그의 군대는 파괴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헷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라메시스는 그의 군대를 모아 히타이트족을 전장에서 몰아냈다. 라메시스는 펜타우르시와 블레틴에서 카디슈에서의 그의 업적을 불멸화시켰는데 여기서 그는 전투를 이집트의 눈부신 승리로 묘사했지만 무타와리 2세는 이집트인들에게 도시를 잃지 않았다는 점에서 승리를 주장했다. 카데시 전투는 이집트의 람세스 2세와 히타이트 제국의 무아탈리 2세의 후계자인 하투실리 3세가 기원전 1237년 사이에 체결된 세계 최초의 평화 조약으로 이어졌다. 카데시 전투 이후 람세스는 이집트의 기반 시설을 개선하고 국경을 강화하며 기원전 1274년의 승리와 기타 업적을 기념하는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를 건설하는 데 전념했다. 그의 건축은 테베의 라메시움과 알려진 광대한 무덤 단지, 아부신베렐의 암굴사원 카르나크의 홀, 아비도스의 단지 및 수백 개의 다른 건물, 기념물 사원은 모두 라메시스 2세에 의해 건설되었다. 많은 역사가들은 그의 통치를 이집트 예술과 문화의 정점으로 여기고 있으며 벽화가 있는 유명한 네페르타리의 무덤은 이 주장이 진실이라는 분명한 증거로 인용된다. 네페르타리는 람세스의 첫 번째 아내이자 그가 가장 좋아하는 여왕이었다. 네페르타리의 통치 기간 동안 사원벽과 조각상에 네페르타리의 묘사가 많이 나타난다. 출애굽기 1장 11과 12장 37 그리고 민수기 33장 3과 33장 5에서는 모두 페 라메셋을 이스라엘 노예들이 일했던 도시 중 하나로 언급하고 있으며 또한 그들이 이집트에서 떠난 도시이기도 하다. 그 도시나 이집트 역사상 다른 어떤 도시에서도 대규모 탈출이 일어났다는 증거는 없으며 페라메세스가 노예 노동에 의해 건설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도 없다. 기자와 이집트 전역의 광범위한 고고학적 발굴 작업을 통해 람세스 2세 및 이집트의 다른 모든 왕의 통치 기간에 완성된 건축 프로젝트에서 시간에 대한 보수를 받거나 일부러 자원한 숙련된 노동자와 미숙련 노동자를 사용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발굴되었다. 그들의 시민의 의무. 왕의 건축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자원봉사하는 이집트 시민들의 관습은 잘 문서화되어 있으며 자원하기도 했다. 죽은 자의 무덤과 무덤 사이에 샤부티 인형을 놓는 관행은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 람세스는 자신의 성취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그것이 보존되기를 바랐던 역사와 꼭 들어맞지 않을 때 사실을 꾸미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러한 왕이 이집트에 내린 것으로 알려진 재앙이나 히브리 노예들의 도피에 대해 호의적인 관점이 있든 없든 기록을 무시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러나 라메시스가 직접 만든 비문에만 의존할 필요는 없다. 이집트인들은 글쓰기를 마스터한 때부터 기원전 3200년 매우 광범위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으며 그중 어느 것도 이집트에서 탈출한 히브리 노예의 대규모 인구에 대해 암시조차 하지 않았다. 라메시스 2세의 통치는 지난 세기 동안 일부 학자들이 그가 효과적인 왕보다 쇼맨이자 선전가라고 주장하고 다른 학자들은 그 반대라고 주장하면서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의 통치에 관한 기록사원과 기념물의 기록 및 물리적 증거 모두는 매우 안정되고 번영했던 통치를 주장한다. 그는 파라오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30년마다 열리는 2번의 헵세드 축제에 참가할 만큼
오래 살고 통치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통치자 중 한 명이었다. 그가 나라의 국경을 확보하고 부를 늘리며 교역 범위를 넓혔는데 그가 비문과 기념비를 통해 자신의 업적을 자랑했다면 그것은 그가 자랑스러워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람세스 대왕의 미이라는 강하고 튀어나온 턱, 얇은 코, 두꺼운 입술을 지닌 그의 키가 6피트가 넘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치아 문제, 심한 관절염, 동맥경화로 고통받았으며 아마도 노년이나 신부전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는 후대 이집트인들에게 위대한 조상으로 알려졌고 많은 파라오들은 그에게 그의 이름을 자신들의 이름으로 삼는 영예를 안겨주었다. 일부 라메시스 3세와 같은 분은 그보다 더 나은 통치자로 간주된다. 그러나 그중 어느 것도 고대 이집트인의 정신과 마음 속에 있는 람세스 대왕의 위대한 업적과 영광을 능가할 수는 없었다.